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본법 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침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병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병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평군의 발전과 군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단 가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셔칭기획 팀장입니다. 이수동 병무대원 팀장입니다. 정덕교 사업형 팀장입니다. 이윤희 레저사업 팀장입니다. 박진규 교통복지 팀장입니다. 박진혁 생활체육 팀장입니다. 신상경 스포츠센터 팀장입니다. 이재준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감호 소개를 마치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수시책, 신규 수탁사 운영계획, 행감 지정 및 건의사항 처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국 및 정원, 예산, 분정사무 등에 대한 일반 현황은 시험원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가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20개 사업 등에 대하여 고객 감동 부여, 시적의 경영 실천, 회의적 가치 창출, 최상의 시설 안전 구축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실천을 통해 공단을 찾는 고객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공급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8조 고객 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1분기 163건의 민원 처리 및 분석을 통한 업무 개선 추진, 내부 소통 간담회, SNS 기자단 간담회 등 내외부 소통 채널 관리 강화, 고객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한 내부 서비스 예의준 점검 및 보완, 칼봉산 자율수령 및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이동통신 안테나 및 등기기 설치 등 고객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 및 소통 강화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조 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 감정 구현입니다. 노후 및 파손 시설의 교체 수선을 통한 쾌적한 시설 환경 유지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장관광지 시설 및 수목 정비, 칼봉산 휴양 및 안전설비 및 시설 개선, 자라산 및 연인산 캠핑장 배설 정비 및 조경수 전정, 가평체육관 이동식 경사로 설치, 조정체육센터 요가교실 바닥 보수 및 제습기 설치, 한석봉체육관 체육유지실 발판 교체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청평호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개선 및 안내도 설치, 3개 수영장 내 수지 쇼랑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안전성 확보 및 고객 불편사항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내부 만족도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입니다. 직원 내부 만족도 제고 및 시설 관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진행으로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직원 참여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추진, 계약직 직원 보수 인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추진, 현장 방문, 1대1 상담 진행 및 주요 업무 설명, 육아휴직 및 유연등록 활성화 등 일, 가정, 양립, 근로환경 제공, 기념일 축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신규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일학습병행 교육,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1인 1자격증 취득 3개년대 운영, 부서별 학습 동아리 구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정기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활동 추진 및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이용객 및 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홈페이지, SNS 기사단 운영, 촬영 장소 제공 및 방영, 인터뷰, 보도기사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홍보 동영상 상영, 한석봉 소식지 발간, 이버마켓 운영 등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짚라인 코리아 등 육제 협약 기관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적 이용객 및 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업 수익 극대화 및 불필요한 예산 절감입니다. 사업 수익 극대화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경영 수직 해소 효과를 거두고자 효율적 자본관리 및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자금 운영 계획 수립, 숙박 및 관광시설 시적의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 각종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설 및 이용 요구 합리화 추진, 예산 비용 비율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등 에너지 생산 절감 사업 추진, 노후시설 대체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 사업장 신규 프로그램 확대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업무 체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입니다. 비효율, 비합리적인 각종 업무 체계를 발굴,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조직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비전 달성을 위한 효과적 내부 평가제도 운영, 기록물 관리 업무 체계 구축, 세입 징수관리 체계 확립, 인터넷 뱅킹 시스템 활용, 주요 업무 보고 방식 개선 및 분정 공유, 노후 사무기기 교체, 경량제 공급 판매 관리 방식 개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안전 시스템 도입, 카드형 평산 상품권 이용 환경 제공, 코사 MS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역량 확보, 나비 효과 프로젝트 자율 개선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내입 도입, 정보보안 강화, 합리적인 EML, 알콘 시스템 업체 선정 등을 통한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능동적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단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실시 및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명절 살인햇살 기부, 장애인의 날 기념 선풍기 전달 등 8건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와 노인 및 지역주 민 137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버마켓 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가평군 천사 리리 모금 캠페인, 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등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열린 윤리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공단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 참여자를 통한 열린 교육 추진과 인권 존중, 청년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한석봉 자치운영협의회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등 열린 교육을 추진하고 공공자원 개방 및 정공부의 확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인권 병역 추진, 청년 교육 및 청년 서역서 작성 등을 통한 윤리 역량 강화 및 청년 문화 확산, 정기 및 수시, 감사 활동을 통한 정치기관 활용 및 투명성 강화 등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자원 개방 및 윤리 교육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관기관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자치단체, 의회, 유관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한 가평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개최, 관광 체육시설 벤치마킹 협조,
자라성 캠핑장 인근마을 설맞이 유목품 전달과 더불어 25페이지 내부 가치, 정기 수시, 자치단체 의회 기타 업무 협력을 통해 상생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기관 및 고객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시설관리 측의 선준합의 재난안전 예방관리입니다. 능동적인 시설물 점검 및 개선, 사고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 환경관리 체계 매뉴얼 및 운영 절차 문서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조사 체계 구축, 안전보건 대응 시스템 인증사업 추진, 안전사고 예방 훈련,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조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에코 건강정지 실천운동, 친환경 녹색 제품 구입, 일회용품 주기 실천 등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개선, 전 사업장 실내 LED 조명 교체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등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 2월 13일 문화체육시설, 3월 2일 전 숙박시설이 휴작에 들어갔으며 코로나 진정 국면에 따라 4월 27일 체육시설, 5월 6일 숙박시설, 5월 18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헬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에 한해 단계적으로 개장 운영을 하였으나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단의 전 시설이 현재 휴장 상태입니다. 휴장 기간 동안 공단 전 임직원은 전 사업장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는 물론 코로나 예방 캠페인 방역, 학교급식 납품 피해론과 주파 및 농산물 꾸러미 상품 구매, 마스크 제작, 농촌 질서 돕기, 가평 국민 해외 입국자, 가평 이전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업 개장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기관 단체 소통회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국가 방역 공고의 방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장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휴장 기간 동안은 임대료 전액 감면 5개업소, 임대료 감면 30% 1개업소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조 독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조 페이지에 일학습 병행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추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공단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으로 전기관 역량 개발 및 공단 경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이후 신규 직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에 걸쳐 31명의 직원이 20토론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향과 연계하도록 계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무료교육 시계 과정에 163명의 직원이 이수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교육 진행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을 시켜 공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4조 타코골프장 공인인증사업 추진입니다. 가평 타코골프장의 공인인증 취득을 통하여 전국 규모 타코골프대 입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12월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1월 사전심의, 3월 개선공사, 4월 현장 검증 및 심사, 5월 보안 요구사항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최종 인증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증 취득을 통해 전국 규모 대입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6조 자선 캠핑장 토끼 분양 사업 추진입니다. 자선 캠핑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토끼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분양 사업을 통해
사 환경에 맞는 적정 육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라섬에 현재 약 100마리 토끼가 사육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약 300에서 500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사전 신청을 받아 분양 트럭하여 캠핑장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승기주택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수탁받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시인승 카니발 차량 16대를 총 18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 전 지역 및 서울, 춘천 등의 지역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30일 기준 이용 인원은 3,486명이며 일평균 50건가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고객이 보다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및 불편사항 개선, 친절 교육 등의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금년 2월 3일 수탁받은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시설로서 수영장, 단옥적 강당, 헬스장, 실내 체육관 및 청소년 노인 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수영, 헬스 등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잠정 휴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시험 과정, 이비상 보안 등 개장 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가평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의 실내 업무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 여러 가지 경영력 신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권고를 드리자면 지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을 예약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 예약제 실시하는 게 아직도 구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운동시설이나 뭘 하려면 인터넷 예약을 하면은 거기서 입금증이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와가지고 해가지고 또 입금 가서 하고 좀 갖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박진혁 팀장이 그 담당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랬는데 행가부 공식적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저기 이전에나 좋은 책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인터넷 예약이 지금 다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원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당히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최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장관광지, 썰매장, 철공사, 수영회, 탑들 뭐 전체적으로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적자고 썰매장 하나 수익이 나요. 그죠? 네. 다른 부분은 뭐 공공 이익을 위해서 시기가 뭐 그렇다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43억 7,500이 났어요. 여기 계산상에. 네. 그래서
굳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휴양림이라든가 뭐 캠핑장, 자라동 캠핑장 그걸 왜 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그냥 마을에다 위임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이 정도 적자는 안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먼저 보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는 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요 보면은 산장관광지, 칼봉산, 연인산 캠핑장, 자라동 캠핑장 여기는 수익이 나야내는 거구나. 여기까지 적자가 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마을에서 딱 위임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는 인건비도 적게 들고 이래서 적자는 안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도 뭐 공공성을 띈다고 그러지만 이게 주민하고 또 대치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 2019년도 감사, 종합감사 결과 동의 내용을 보면은 공단 관리시설 이용액수 내부 고객도 전 분야에서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고 감사하신 분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뭐 올해까지신가요? 네, 저만 뭐 더시든 올해까지 하시든 이거는 시정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만큼은. 이게 적자를 몇십억씩 보면서 이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적자를 벌 것 같으면 이 썰매장 같은 시설 이 주민들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시면은 훨씬 좋은데 제가 보면 이 주민이 할 거를 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사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유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영 수준이 한 6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썰매장이 이제 좀 100% 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금 현이런 숙박시설이 광대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자가섬이고 연인산이고 칼봉산이고 시설이 광대하고 그 시설내에 있는 숙박시설 플러스 어떤 공공적으로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은 운영비가 참 더 많이 들어가요. 또 시설 보수 유지 관리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다 1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기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용 요금이 아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민간의 어떤 숙박시설 요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또 나고 있고 이런데 이건 아마 이번에 아마 군에서 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아마 용역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진단 결과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자라섬 캠핑장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또 카라반은 또 몇 억씩 들여서 계속 교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이게 적자 나는 거 안 하지. 절대 안 해요. 근데 몇 억을 적자를 보는데도 또 카라반 교체는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야. 네. 이거는 이사장님이 좀 시정을 해주세요. 제가 뭐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사실은 이런 사항은 한번 집행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입니다. 예, 복주기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 그 수입 얘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더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신규 사업을 두 가지를 더 수사를 받으셔가지고 네. 더 상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위탁시설 운영 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좀 냉철하게 진짜 지금 실용위원 지적처럼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라든지 뭐 이것도 아니면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년 이게 이사장을 해보시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냉철하게 거기다가 이제 관리부서가 또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자라성 같은 경우는 관광가, 센터, 또 문화체육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물리고 물려가지고 개선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또 이렇게 판단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좀 개선 대책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배우시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영역 결과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단에 의해서 시설 관리하는 대책인 사항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중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한번 재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기자 질문이 계십니까? 예, 연만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정명 의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정을 이제 요구했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권한이 있으신 분은 무슨 분이십니까? 권한은 집행부에 집행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기자 질문이 계십니까?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우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가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3월 25일, 3월 29일까지. 이제 감사 범위는 17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 이때는 이 사람이 계속 계시겠나요? 네.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 결과 시정 주의 개선 권고 19건 있고 신분상 조치가 훈계가 17건이나 17명이 훈계를 받고 재정상 조치도 4건이나 돼요. 그래서 감사부서가 자체에 있으셨잖아요. 감사부서도 중간에 생겼습니다. 자체 감사를 안 하세요? 2년 동안 안 하셨어요? 이제 이 지구가 방대해지면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 파트 별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부서가 시설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감사 파트를 별도로 뺐습니다. 이 주무팀의 감사원으로는 지원이 항상 있었는데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이나 권고사항, 감사 촉구를 보면은 이거는 그 조직이 제대로 된 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직위나 지체가 다 있잖아요. 이 사람 밑에 팀장도 계시고 직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사항이나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을 쭉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면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내용 하나하나 보면은 조금 소소하게 미디어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축구에서 감사원에 복받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 잠깐 제가 내용을 좀 공유해 볼게요. 발견과 인사 관련 규정 불합리하다. 인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설 공사 계약이 책임이 부적절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 업무를 소홀히했다. 공무 부계의 사후 관리가 부적절했다. 근무 상황 관리가 부적절하다. 신용카드 제대로 안 썼다. 업무 지침 처리 절차가 소홀하다. 관련사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가볍게 보세요. 아예 가볍게 보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직원이 하다 보니까는 조금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시정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지적사항의 시정 보고를 받기 전에 자체에서 좀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감사 기능이 이걸 직접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안 쪽으로 감사 파트 별도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말씀을 이동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감사부서가 자체의 이제 신설을 짓고 또 부에서 지적한 공고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부분에 대한 향후에 발생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예, 하여간 지적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 없이 다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한 업무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보충기자 질문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강민수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전 현황을 보시면요. 정원이 155명에 부사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직, 기술직, 그리고 계약직, 상근직, 상용직,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계약직에 또 별도로 상근직, 상용직이 있습니다. 이 두 직종은 업무 시간이 다른 겁니까? 업무 내역이 다른 겁니까? 그건요. 우리 계약직은 헬스하고 수영이 주로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용직, 상근직은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단순 반복직 업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쓴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 매년 채용을 했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용직으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보장을 채용을 해서 정기직으로 채용을 해서 만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듯이 그런 상황. 그런데 왜 그냥 무기계약직인데 상근직과 상용직을 네. 나눠놓는 상용직은 급여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상용직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정기직으로 된 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상용직들은 임금이 우리 가평군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나가고, 그러나 상근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이나 기술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더 가발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근직은 우리 그 정부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직, 상근직,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나죠. 그래요. 뭐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굳이 상근직, 상용직을 나눠 놔야 되는 건 좀. 그거는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일반 직을 바뀌면서 혹시 여기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 사항은 없나요? 어떻게 네. 보면 불만 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상근직이랑 상용직이랑 어떻게 뭐 이렇게 구분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뭐 검토할 수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서 굳이 뭐 같은 업무에 이렇게 하는데 상근직, 상용직을 나눠서 직원들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가 있나? 네, 우리 강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직, 상근직을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을 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직제 개편이나 그다음에 예산 관리라고 복합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이 그랬다니 앞으로 하기 이사장님에게도 업무 기술 인계시에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담겨서 넘어갈 수 있는 신경 좀.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기자 질문이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작년도에 그 예산안을 임금비에서 3억 7천원을 집행차량이 나왔어요. 지금 본부장님 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본부장 제도는 그 작년도 12월 말로 임기가 종료해서 만료가 됐고요. 본부장 제도는 차후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서 내부적인 본부장 제도를 해야 내부 실정을 너무 잘 알고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내부 본부장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4가지 있는데 상급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운영되던 본부장은 위헌적인 사항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인 본부장이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본부장을 우리가 3년을 이용을 해, 우리가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우리 그 내용을, 공단의 내용을 너무나 모르니까 직원들 간에 마찰이 또 발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청하고 의회와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우선 모르니까 이러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 19년도에 집행자에게 왜 이렇게 8억 6천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발생을 이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직도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좀 우리가 정수에 의해서 좀 기다리게 되죠. 정원보다 기다리게 보이게 됐다. 그래서 반납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자님과 예, 보충 기재실 얘기십니까? 예, 최종용 의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행액이 45억 9,100이잖아요. 네. 근데 52페이지에 보면은 합계가 40억 9,500인데 그거는 있잖아요. 맨 차이가 나느냐면은 우리가 인건비의 40억 9,578만 6천 원은 우리가 직원들 연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획의 기본급 플러스 정액급 식비, 직급 보조비, 운영수당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 40억 9,500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뭐냐면 시간의 근무수당, 그 다음에 당직수당, 평가급, 복지포인트, 휴입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뭐 예산, 노사, 감사, 경영평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맞췄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가지고 네,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그런 걸 텐데 네, 그런 네, 이상한가? 예, 보충 기재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지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각의 시설 관련인단 보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각의 시설 관련인단에 대한 감사 준비를 선언합니다. 백병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